금융 불안의 불씨가 보일 때마다 각국 정보가 과도하리만큼 신속하게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방치할 경우에 큰 산불로 번질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너무 큰 걱정은 할 필요 없다는 말도 적지 않은데 사정이 얼마나 심각한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하루 걸러 하루 새로운 불씨가 등장하는 셈이군요. 네, 불과 열흘 만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지난 10일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을 시작으로 몇몇 은행들에 잇따라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예. 미국 재무부와 연준, 대형 은행들이 나서서 급한 불은 껐지만 아직 진행 중입니다. 유럽에서는 크레디트 스위스 주가가 폭락하면서 위기가 터졌습니다. 스위스 중앙은행이 70조 원을 투입했지만 결국 UBS에 매각하는 방식을 택했는데요. 월요일 금융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주말 사이에 긴박하게 진행됐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 6곳이 통화 스와프로 공동 대응에 나서는 것도 상황을 그만큼 엄중하게 보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 네, 크레디트 스위스 매각 직후에 나온 발표인데요. 예를 들어서 2008년 리먼 사태 때처럼 달러를 구하기 어려워질 때를 대비해서 협정을 맺은 6개 중앙은행들끼리는 정해진 환율로 통화를 교환해 두는데 그 주기를 일주일에서 하루로 한시적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 달러를 빠르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사실 잘 모르겠다, 이런 뜻이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외신들도 그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미국과 유럽 양쪽의 금융 시스템 혼란에 각국 중앙은행들이 얼마나 깊이 우려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중앙은행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건 보통 2008년 금융위기나 2020년 코로나 대유행으로 시장이 붕괴됐을 때 같이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아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더 큰 위기가 올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은 코로나 때 각국이 돈을 풀어서 생긴 거품이 꺼지는 중입니다. 주식시장에 이어 채권, 부동산 시장 순인데요. 채권에 투자한 은행들이 먼저 타격을 입었습니다. 금융권이 이렇게 어려워지면 가게나 기업이 돈을 빌리기가 힘들어지고 투자 심리와 소비 심리가 위축됩니다. 지금은 침체에 빠져도 물가 때문에 돈을 풀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전례 없이 과감한 조치들을 내놓는 겁니다. 아직도 충분히 해결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중요한 건 이제 실물 경제가 침체에 빠지냐 아니냐 그러는데 실물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소비 투자가 위축되면서. 그렇게 되면은 다시 금융이 한 번 더 충격을 줄 수가 있죠. 자, 실물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진단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 주에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발표하는데 얼마나 더 올릴 수 있을까요? 네, 한때는 은행권 부실들이 터지면서 동결 전망까지 나왔는데요. 지금은 0.25%포인트 인상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하지만 이번이 끝일지 다음번에 또 올릴지는 물가가 아닌 금융 안정에 달려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경기와 금융 시스템은 좀 달리 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전히 고용이나 물가 지표를 고려하면 연준은 3월 FOMC에서 25bp의 금리 인상 정도는 단행할 수 있을 거다라고. 예, 전 세계가 급한 불은 신속하게 끄고 있습니다만 결코 예사롭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군요.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